우리 보통 식중독하면 음식만 주의하면 된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을 통해서도 식중독균이 묻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식중독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영국의 런던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대학에서 연구를 한 결과인데요. 여성분들의 메이크업 파우치를 조사를 했다고 해요. 네. 그 중에서도 뭐 블러셔나 아니면 파운데이션 그리고 립글로즈 같은 데에서 기준치 이상의 식중독균이 검출이 됐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어요. 뭐 페칼리스균도 있고 유박테리움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포도상구균 뭐 이런 세균들이 많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페칼리스균이라는 경우는 보통은 뇌수막염을 잘 유발을 하고요. 유박테리움 같은 경우는 여성에게는 세균성 질염 그리고 또 장염을 유발하는 굉장히 흔한 균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런 균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발견됩니다. 화장품 조심해야 되겠네요. 아니, 막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입술이 막 가려운 것 같았어요. 왜냐면 입술 솔은 안 빤 지가 오래된 거. 다른 거는 좀 빠는데 잘 안 하죠. 그런 것 같아요. 잘 챙겨야 되겠네요. 그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365일 하루 24시간까지도 만지고 있는 휴대폰입니다. 아, 그래요? 맞아. 예. 예전에도 보면 이제 집전화기 네. 엄청난 세균이 산다고 했는데 집전화기는 송화기 부분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렇죠. 침이 튀는 부분 그 부분에 세균수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전화가 다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데 휴대폰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손이 오염이 세균이 오염이 된 상태에서 그 손으로 휴대폰을 만지고 휴대폰에 있는 균주를 다시 손으로 옮겨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네. 휴대폰 자체가 식중독균의 이제 번식자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와서는 꼭 손 씻어야 되는 거고, 네. 그죠? 그리고 이 손을 아이들은 그냥 흔히 입에 문다고요. 그렇죠. 우리도 좀 당황하면 이렇게 손톱 질근질근 씹잖아. 이런 습관은 확실하게 좀 버려야 되겠다 싶네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이제 저게 네.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당 지역에 사는 이제 청소년들을 네. 대상으로 네. 116개의 휴대폰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황색 포도상 규균을 포함해서 식중독균 2종류가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휴대전화를 자주 닦으시고 네. 손도 깨끗하게 이제 씻는 상태로 관리를 하셔야 휴대전화로부터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휴대전화가 꼭 화장실 들어가도 그 안에서 저거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손 안 씻고 그냥 오면 그대로 야 핸드폰 한번 줘봐. 그럼 그거 그대로 묻어서 다니는 거예요. 아니 손도 안 씻는데 휴대폰을 씻겠냐고. 씻어야 쟤는 씻지. 정말 지저분한 네. 거죠. 밤낮 끼고 있으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세균이 얼마나 들어 있을지 조사를 해봤어요. 아, 또 그래요? 측정할 거예요? 네. 아니요, 측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요? 네, 네. 이게 바로 세균을 배양하는 배지라는 건데요. 네, 보시면 배지. 네. 네, 이게 바로 황색 포도상구균입니다. 보시는 지금은 투명하죠. 황색 포도상구균이고, 네. 그리고 약간 이 검은 이 배지가 네. 바로 대장균입니다. 아우. 보이시죠? 네.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그냥 이 정도로 까매요. 네, 그냥 까만색인데 네. 저희가 또 직접 조사를 해봤어요. 저희 네. 스태프들 핸드폰, 휴대폰, 그리고 화장품 파우치 속에 있는 그 화장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좀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5개를 조사를 했는데 네. 무려 3개가 바로 검출이 됐거든요. 자, 먼저 화장품 파우치. 네. 대장균이 네, 이렇게 검출이 됐습니다. 보이시나요? 껌껌하게 보이시죠? 네, 살짝 이렇게 올라왔죠. 이게 바로 세균이 올라왔다는 표시이기도 한데요. 그렇군요. 네, 지금 화면상으로. 선으로 보이는 검은 선으로 보이는 예. 면봉 문지른 대로 세균들이 쭉 묻어나서 네. 거기서 배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베이지라고 했는데 베이지는 세균의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돼요. 먹잇감을 제공하는 방, 그걸 베이지라고 그렇군요. 표현합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스마트폰에서는 2개가 검출이 됐습니다. 네. 황색 포도상구균인데요.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어. 약간 이렇게 올라왔죠. 하얗게 사실 올라온. 저 황색 포도상구균은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식중독뿐만이 아니고요. 피부 질환도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대고 있으니까 염증 같은 거나 피부염도 유발을 할 수가 있죠. 네. 네, 2개나 이렇게 검출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휴대전화 더럽다고 알고는 있는데 그렇죠. 잘 소독을 한다거나 하진 않잖아요. 네. 네, 이렇게 뭐 대장균이나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이 됐습니다. 보통은 저런 거 보여줄 때 현미경으로 이렇게 하고 세균이 막 움직이는 걸 보여주지 않나요? 그렇긴 하죠. 그죠? 우리 현미경이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화장품하고 휴대폰
얘는 뭐 식초물에 담글 수도 없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어떡하냐, 할까요, 정말?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세균이 많이 번식을 하는 경우가 유통기한이 네. 지났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네. 특히 파운데이션이나 립글로즈 같은 액상 형태일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한 3개월만 지나도 금방 세균이 번식을 하게 되니까 유통기한 지난 건 다 버려주시는 게 좋고요.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립스틱이나 뭐 아이섀도우 같은 고형으로 된 물질들도 일단 나눠 쓰지 않는 게 좋고요. 쓰실 경우에는 솔을 이용해서 이제 바로 입술에 대지 말고 솔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고 이런 화장 도구들도 역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꼭 세척을 해서 완벽하게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화장을 네. 안 하고 말지. 귀찮죠. 네, 그걸로 인해서 얘기한 대로 식중독이나 피부염 같은 걸 유발할 네. 수 있으니까 좀 깨끗하게 세척해 주시고요. 핸드폰 같은 경우도 보통은 항균 티슈로 핸드폰이랑 케이스까지도 깨끗하게 닦으시고 요즘 방수로 나온 핸드폰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씻으셔도 괜찮아요. 아하.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핸드폰만 씻지 마시고요. 본인 손도 핸드폰 그럼. 사용한 후에는 한 번씩 씻어주세요. 네.